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의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포인트 1도 살펴봤고 포인트 2 살펴봤고 그 다음에 포인트 3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영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출과 연결돼 있잖아요. 매출. 그렇죠. 영업 조직이라는 부분이 이 매출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4도 매출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트 4는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관찰할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공의 첫째 조건이 고객 만족은 뭐예요? 반복적인 판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영업 조직이 얼마나 생산적인가 이란 물음은 어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영업 조직이 얼마나 생산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영업 조직이 좀 필요 없는 그러한 좀 심플한 회사를 저는 선택하다 보니까 좀 필립 피셔의 어떤 관찰 대상 포인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필립 피셔와 동일한 투자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립 피셔의 이러한 방법론은 차용한 것뿐이지 어떤 동일하게 투자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심플한 회사에 좀 많이 투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업 조직 같은 경우는 숫자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영업 조직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이 생산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숫자로 뭐 사업 보고서를 읽어도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업 조직,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과연 파악할 수 있냐? 그래서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수집이라는 이 용어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사실 수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 사실 수집은 말 그대로 수집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필립 피셔 같은 경우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영업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쟁 업체는 물론이고 고객들도 그 회사의 어떤 영업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집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 이 영업 조직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다우 케미칼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보통 다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영업직 신입 사원을 하나 뽑으면 그 미시간주의 미드랜드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영업직 사원들은 좀 멀리까지 항상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뭐 하냐? 영업사원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부분 소양과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과 소양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뭐냐면 또 특별 훈련 과정을 또 거쳐요. 이게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 특별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가장 힘을 기울이는 분야는 뭐냐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효과적인 어떤 그 니즈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그래서 이 영업사원의 덕목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그러한 니즈 낸 그러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거친다는 거죠. 그만큼 영업 조직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IBM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영업 직원을 보통 전체 근무 시간의 3분의 1을 회사가 지원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 전체 근무 시간의 3분의 1을. 왜냐? 영업 직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다우케미칼과 IBM과 같은 사례가 그 성공하는 기업이 영업 조직의 끊임없는 그 개선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지표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 LG 경제연구소에 보면 초고수익, 아주 초에 초, 아주 초고수익, 완전 고수익이에요. 수익도 고수익도 초고수익이에요. 초고수익 제조기업 사례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LG 경제연구소에 보통 이제 사례를 어떤 걸로 잡았냐면 시가총액 110억 달러, 그냥 보통 한 11조 원으로 보고 영업이익률이 50%인 회사, 시가총액 110억 달러 이상인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인 거, 이런 회사를 골라봤더니만 이제 비자, 보통 IT 서비스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또 IT 서비스, 그 다음에 길리드 바이오 기업,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어때요? IT 서비스나 이것도 IT 서비스 어떻게 보면 원가가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길리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바이오 기업. 이 회사들은 뭐냐면 66% 영업이익률이 54%, 58%예요.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 특이하죠.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두 개의 회사가 있는 거예요.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이게 뭐 라간 정밀이고 이건 라간 정밀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키엔스예요. 키엔스는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고 라간 정밀은 대만 회사예요. 대만 회사인데 우리가 오늘은 키엔스를 볼 거예요. 키엔스 포인트 4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업과 관련된 회사예요. 영업과 관련된 영업으로 인해서 영업 조직으로 인해서 아주 내부 혁신을 이룬 회사고 라간 정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인트 11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포인트 11 할 때 라간 정밀은 이것은 좀 생산 부서와 관련된 연구 개발 부서거든요. 이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 11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LG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초고수익 비결은 뭐냐? 차별화라는 거예요. 차별화. 이 차별화가 어떤 유래성 제품의 차별화나 기술 차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래성이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그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거냐? 내부 경영 시스템 혁신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외부로 잘 드러나지도 않고 모방하기도 어려워요. 이미 뭐 잘 드러나지 않고 왜냐면 기업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부 경영 시스템 혁신. 자, 이런 것은 뭐냐면 경쟁 기업과 뭐예요? 본질적인 차별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통 경쟁 업체가 옴론이나 안리츠, SUNX 이 경쟁 업체인데 영업이익률이 보통 10% 내외인데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들은 이 정도예요. 근데 이 회사만 키엔스 같은 경우만 53%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과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 키엔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키엔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장 자동화 관련 센서, 그 다음에 머신 비전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좀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니죠.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그 전자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87조 원으로서 가장 높은 기업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소니가 시가총액이 70조 원. 이게 1월 달에 1월 말 기준이에요. 1월 말 기준. 소니가 시가총액이 70조 원, 닌텐도가 68조 원, 캐논이 58조 원. 어때요? 이러한 기업보다 훨씬 유명하지만은 이 기업보다는 시가총액이 적죠. 그래서 키엔스가 일본의 전자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아요. 키엔스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도 키엔스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키엔스는 어떤 높은 수익성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회계연도 2017년도 회계연도에 매출이 4,127억 원 중에서 2,189억 원이 영업이익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3%예요. 엄청나죠? 영업이익률이 53%.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해가 99년도인데 35%예요. 20년 동안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이 1990년 35%예요. 대단한 회사예요. 그 정도로 그렇지만 그 키엔스가 그 옴론이나 아까 이 옴론이나 그쵸 안린츠나 SU, NX 이런 회사들 과 같은 경쟁사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아주 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매출 규모도 경쟁사를 능가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보적인 수준의 어떤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도 알지 못하는 고객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니즈를 파악을 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 먼저 신제품을 내놔요. 신제품을 출시를 하죠. 물론 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모방을 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이 키엔스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사의 유사 제품 대비 30에서 40%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6개월에서 1년 먼저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 기간 동안 한 3, 40%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면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경쟁사 대비 6개월에서 1년 앞선 신제품 출시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부 경영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한 번만 되는 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6개월에서 1년 먼저 계속 신제품을 끊임없이 얘네들이 또 모방을 하면 또 6개월에서 1년 먼저 또 신제품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신제품이 고객의 니즈에 정확하게 부합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 뭐냐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수많은 경영학 교과서에 언급되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 기업에서 이러한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데 이 같은 사례가 바로 이 키엔스라는 회사예요. 이 키엔스라는 회사. 자, 키엔스의 다카자키 다케미스 회장이 뭐냐면 영업 관리 체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해요.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은 영업사원의 평가를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정에 상관없이 이제 많이 팔기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키엔스의 영업사원에게는 판매 성과보다 더 중요한 평가 지표가 뭐냐면 고객을 만난 횟수와 고객의 니즈를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한 횟수예요. 보통 일주일에 2, 3일은 고객사를 방문하는데 하루에 6개에서 10개의 고객사를 방문하죠. 그리고 그 방문한 고객사에 대해서 상세한 외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 고객사를 방문하지 않은 날은 하루에 한 100여 건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사를 방문하기 전에는 선 후배 간의 롤플레이를 통해서 영업사원의 지식을 고객보다 혹독하게 이제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서 고객사의 어떤 공장을 방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고객사까지. 근데 고객사에 어떤 고객사가 있잖아요. 이게 키엔스인데 키엔스의 고객사가 있어요. 그럼 이 고객사에 또 고객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방문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객사의 고객사까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고객사의 어떤 공장에 대한 개선 포인트를 그래서 이제 발굴하기도 하고 영업사원 개개인이 어떤 고객사에 적합한 그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그 제안할 수 있는 그 컨설팅 역량을 이제 갖추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객사의 본사 생산 관리 담당보다 키엔스의 직원이 고객사의 공장을 더욱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이제 받고 있을 정도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평가를. 그래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고객사의 어떤 신뢰를 얻었고, 그렇죠.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를 통해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어떤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게 되고,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고객사의 어떤 숨은 니즈, 그러니까 고객사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데 고객사가, 이 키엔스의 영업사원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고객사의 숨은 니즈를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분석을 해서 고객사별 숨은 니즈를 찾고, 그러니까 니즈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니즈 카드 형태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업 활동에서 이렇게 축적된, 이러한 영업 활동 과정에 축적된 니즈 카드는 이제 단연간 영업 경험을 쌓은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상품 기획자로 되거든요. 상품 기획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니즈만 선별하고 어떤 최적의 조합을 통해 이제 제품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셉을 기획하는 수준의 어떤 상품 기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발 스펙과 이제 각 스펙의 우선순위, 목표 원가까지 제시할 정도로 아주 상세한 기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한 영업 활동을 통해 고객 니즈를 찾는 과정만이 아니라 이 R&D로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로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까지 체계화함으로써 영업과 마케팅의 혁신이 전체 경영 시스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일시적인, 어때요? 히트 제품이 아니라 항상 이런 것을 지속적인 세계 최초, 업계 최초의 그런 신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러한 출시되는 제품마다 뭐예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원가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고, 원가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키엔스라는 회사의 어떤 그 케이스를 보고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이 53%예요. 53%. 엄청나죠? 이 영업 조직의 어떤 그 내부 경영 혁신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경쟁 기업도 완전 차별화를 이룬 거잖아. 본질적인 차별화를. 경쟁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모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포인트 4에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